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하고 있는 잘못을 오히려 자신이 뒤집어쓴 채 비난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자기중심적이거나 당신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방어 기제인 투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들이우는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의 본질은 극도의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모든 상황을 자신의 욕구와 기준에 맞춰 해석합니다. 이들에게 객관성이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당신과 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그들은 이 차이를 건강한 토론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우월한 세계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기이한 비난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갑자기 어처구니없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요?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쏟아내는 비난은 놀랍게도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애 그렇게 방어적이야? 대화가 안 되잖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속으로 혹은 실제로 이렇게 외치고 싶어집니다. 지금 그 말, 항상 당신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적인 비난은 사실 동전의 뒷면과 같습니다. 그 공격성의 이면에는 극심한 방어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들은 이 전략을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당신을 계속 궁지에 몰아넣고 비난함으로써 정작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심리학적으로 부인과 투사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의 문제점, 결점, 어두운 욕망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즉,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불편한 감정과 문제들을 마치 거울에 비추듯 상대방에게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자신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습관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늘 스스로를 만성적인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들이 창조한 가상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이며 당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거꾸로 되었구나.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당신에게 투사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비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그들의 심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들이 이런 비난을 할 때마다 그 말의 숨은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 당신이 내 기분을 좋게 만들 책임이 있어. 첫째, 당신은 통제하려는 성향이 너무 강해.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한 부부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나보고 통제한다고 말 좀 하지 마. 당신이 나보고 통제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은 틀린 거야.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생각까지 통제하려 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통제하려 든다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자신의 통제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죠. 둘째, 당신은 진실하지 못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비난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스스로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남성은 아내에게 종종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아내가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가 가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건 아내의 문제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부정직함을 아내의 책임으로 완벽하게 전가했습니다. 셋째, 당신은 인성이 글렀어. 나르시시스트들은 흑백 논리에 매우 강합니다. 만약 당신이 실수를 하면 그들은 그것을 단지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시 당신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며 당신의 인격 전체를 공격합니다. 이는 사실 그들 자신이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작은 흠결도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당신은 뭔가 음흉하고 비밀이 많아. 당신이 친구와 갑작스럽게 약속이 잡혀 그들에게 미리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나중에 전달했을 수도 있죠.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평범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또 나 몰래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라며 당신을 의심하고 몰아세웁니다. 사실은 그들 자신이 타인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마도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비난일 겁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너무 불안정해. 그들은 일부러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을 던집니다. 정작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통제되지 않는 짜증과 분노는 우연히 잊어버린 채 말이죠.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들끓는 감정의 폭풍을 당신에게 투사하며 당신을 감정 조절도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외에도 당신은 너무 폐쇄적이라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당신은 항상 마지막에 이겨야 직성이 풀리지. 당신의 의견은 깊이가 없고 편협해 등 그들의 비난 레퍼토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비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비난의 화살이 정확히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미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서 어떤 문제점이 보이기 전에 혹시 이 관계에 내가 기여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거대하고 강력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공격적인 행동과 방어기제의 근원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굴욕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창피당하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 실수하는 사람으로 비치는 것, 무능해 보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권력을 잃는 것과 변화해야만 하는 상황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 깊은 두려움을 인정하는 대신 손가락으로 당신을 가리키며 문제가 있는 건 바로 당신이야 라고 외치는 편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묘한 심리 게임, 즉 가스라이팅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혼란 상태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사실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감정적으로 폭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폭발하는 순간 그들은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당신이 문제라는 게 증명됐잖아. 라며 위기양양해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고요한 자신감을 유지하십시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나의 선량함을 믿는다.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들의 이해와 인정을 받아야만 내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투쟁에 이미 깊이 중독된 사람에게 내 감정과 자존감의 결정권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매듭을 풀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한 모습 그대로 그들과는 별개로 당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비난을 가면을 쓴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분노와 비판의 문제를 지적할 때 그것은 사실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차마 인정할 수 없어서 당신에게서 그 문제를 보는 거야 라는 슬픈 고백과도 같습니다. 결국 당신의 과제는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과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객관성을 잃지 않고 당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김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당신을 비난할 때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는 힘이 결국 당신을 더 멀리 당신 내면의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